저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 보셨죠? 방금 댄싱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 세로 무늬 결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재 사진가 고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진 사진을 찍으신 분이 천체 사진가 권호철님인데요. 권호철님을 문경 돌리네 습지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이야기, 별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게 됐는데 이 강연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이런 힐링을 주는 강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보는데요. 여러분께도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체 사진가 권오철님의 멋진 강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재 사진가 고로철입니다. 네, 네, 오늘 밤하늘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네, 밤에 이렇게 은하수 사진부터 한번 앞에 보이는 게 은하수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이 천문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문대가 바로 이 사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문대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저 칠레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천문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칠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직접 갔다 왔고요. 이런 데를 전 세계에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별이 보이는 곳을 갔다 왔는데요. 자, 여기 어딜 것 같습니까?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이고요. 예, 여기 이렇게 제가 산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갔다 왔고, 여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예,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바위라고 하죠. 그 울룰루 바위까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자,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나무가 바로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와 함께 제가 이렇게 인증샷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바오밥 나무까지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혼자 이렇게 가서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어린 왕자라기보다는 어린 왕따 같이 보이죠. 예, 여기 바오밥 나무가 보이는데 남반구 여행을 가서 보면 재밌는 게 맨눈으로도 이렇게 솜사탕 두 개가 잘 보입니다. 저 솜사탕이 큰 솜사탕이 대마젤란 은하, 작은 솜사탕이 소마젤란 은하라고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들이죠. 자, 여긴 어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독도. 예, 독도에서 은하수를 찍었죠. 자, 이렇게 독도가 섬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 위쪽에 있는 이 기퉁에 있는 섬에서 밤새 촬영을 하면서 저길 버텼습니다. 사실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아주 작은 섬이어서 요거보다 더 작은 섬이라서 파도가 세게 치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구명조끼를 두 벌을 껴입고 밤새 버텨서 저 사진을 찍었죠. 여기는 한반도 북쪽 끝입니다. 자, 산꼭대기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어딜까요? 예, 백두산이죠, 백두산. 예, 이게 인증샷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얼음이 안 녹았는데요. 이거 몇 월일 것 같으세요? 7월입니다. 7월. 백두산 천지에 별을 찍으러 갔는데 7월인데 얼음이 안 녹았어요. 7월 초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7월 말이 돼야 얼음이 완전히 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8월 달에 다시 가서 아까 그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천재사진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이렇게 홈페이지 대문에 걸렸던 이 사진, 이 사진이 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사진을 팔고 있고요.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실렸던 사진인데 여긴 어디냐? 여기 밑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죠. 독도 아일랜드 사우스 코리아 라고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보내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담당자한테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일본식으로 표기하면 내가 I will find you, I'll kill you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잘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밤하늘에서 보는 우주를 한번 느껴볼게요. 자, 밤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이죠, 태양.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뜨는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자, 동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양이 뜰 겁니다. 자, 태양이 떠서 올라오는데 작은 섬 하나가 보이죠? 저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못 찍은 거고요.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와 태양이 같이 겹쳐지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독도의 일출을 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해가 뜨고 한참 지나면 독도가 공기 중으로 아스라이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너무 멀어가지고 태양이 뒤에 있기 때문에 독도가 보이는데 태양이 점점점 올라가면 독도가 사라지게 돼요. 자, 지금 독도가 보이죠? 자,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10, 9, 8, 7,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죠? 6, 5, 4, 3, 2, 이제 보이나요? 1, 독도 사라졌죠. 그죠? 예, 독도가 사라지는 매직을 잠깐 봤습니다. 자, 일출을 봤으니까 이제 일몰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찍은 일몰입니다. 자, 일출과 일몰은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가 지는 풍경은 일출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슬픈 날 43번이나 해가 지는 걸 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시 해가 뜨거나 지는 풍경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죠. 어린 왕자의 소행성에서는 한 발자국만 옮기면 해 지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해 뜨고 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 번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구에. 어딜까요? 어디냐면요. 돈을 좀 많이 쓰면 갈 수 있어요. 자, 그곳이 나타날 겁니다. 자, 아파트 위에 밝은 점 하나가 올라오죠? 저게 뭘까요? 저게 뭐냐면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6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 타고 있으면 하루에 일출을 16번 볼 수 있습니다. 일몰도 16번 볼 수 있겠죠. 자, 빠른 속도로 달려보죠. 예, 빨리 끝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 사항이 있어가지고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 달이죠. 달. 해 다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달입니다. 자, 보름달이 뜨는 모습을 한번 느껴볼 텐데요. 자, 보름달을 보면 대추석날 대보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름달 뜨는 풍경 쉽게 볼 수는 없는 쉽게 보기도 하지만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죠. 자, 보름달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토끼 그릴 수 있으신가요? 토끼가 절구를 찍고 있는 모습 찾을 수 있나요? 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찾아봅시다. 자,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토끼 귀 끝에 있죠. 그리고 토끼 얼굴, 토끼 가슴, 그 다음에 절구공이를 찍고 있는데 옛날 토끼는 토끼가 꼬리가 길었나 봐요. 그래서 꼬리가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1월 오봉도라는 그림입니다. 조선 왕의 의자 뒤에 그려져 있던 병풍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게 해와 달을 똑같은 크기로 그려놨습니다. 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실은 보이는 크기가 똑같습니다. 실제로도 해와 달이 실제 크기는 태양이 400배가 큽니다. 400배가 큰데 문제는 400배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아주 우연히도 똑같은 크기로 보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달이 태양 앞에 왔을 때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필터 뗄 준비하시고요. 자네. 자, 이렇게 태양이 점점 가려져서 마지막 빛 하나만 남기고 이제 개기일식이죠. 개기일식이 되는 풍경을 잠깐 보신 건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게 슈퍼문일 때는 이렇게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만 미니문일 때는 태양을 완전히 못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금환식이 됩니다. 금환식 있고 이렇게 구름이 끼면 그 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계기월식도 생깁니다. 자, 달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달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봅시다. 귀퉁이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이게 뭐냐?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영역이 지구 그림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구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면 달이 붉게 변하죠. 이게 바로 계기월식입니다. 계기월식일 때는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서 어두워지는데 색깔도 붉게 변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왜 붉게 변하느냐? 빛의 산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또 달이 지구 그림자 밖으로 벗어나고 있죠. 자, 계기월식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이번 달에 계기월식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해달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별입니다. 바로 별. 자, 굉장히 흔한 별자리인데요. 자, 여기서 별자리 찾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 이 별자리는 오리온 별자리라고 하는 별자리입니다. 굉장히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자리인데요. 자, 옛날에는 오리온이라는 뭐 용맹스러운 사냥꾼 이거를 하늘의 별자리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선 이 별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선 장구 별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장구처럼 생겼죠. 그죠? 양옆에서 이렇게 묵히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별자리라는 게 사실 동네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자, 이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 같습니까? 선을 그어놨죠. 제주도 한라산에서 찍었는데요. 이 별자리는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 저기서부터 정갈에 머리가 있고 이렇게 정갈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왜 정갈자리였냐? 왜냐하면 사막에서 봤거든요. 사막에서 떠오르는 별자리를 봤기 때문에 정갈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떠오르니까 정갈자리보다는 저는 인어공주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별자리는 다 신화가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별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 해, 달, 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행성이죠. 제가 킬리만자로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맨 밑에 수성, 그 다음에 달, 금성, 화성, 토성까지 이렇게 쭈루루루룩 행성들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 식구들이죠. 태양 주변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하늘을 돌면서 계속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움직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부르죠. 자,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 해, 달, 별, 행성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혜성이 있습니다. 혜성. 꼬리별이죠. 일명 꼬리별입니다. 역시 태양계 식구인데요. 저 멀리서부터 날아오면서 이게 얼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 가까이 오면 녹아서 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혜성을 보면 꼬리별을 보고 굉장히 흉한 징조, 이렇게 뭐 사람이 죽을 징조, 뭐 별난이 일어날 징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 때 꼬리가 이렇게 발달한 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997년에 우리 지구를 찾아왔던 헤일밥이라는 혜성입니다. 굉장히 큰 혜성이고요. 이렇게 종종 10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큰 혜성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밤하늘을 보면 꼬리별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밤하늘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별똥별이 있습니다. 별똥별. 자, 별똥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보셨죠? 방금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는데요. 킬리만자로에서 찍었습니다. 별똥별은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거 보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소원을 빌기도 하죠. 자, 요거는 소백산 천문대에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지나가는 궤적 말고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이 선들이 바로 별똥별이 떨어진 흔적입니다. 이렇게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때가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그거를 유성우라고 합니다. 유성우.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매년 1월, 그 다음에 8월, 그 다음에 11월 17일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별똥별이 많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 별똥별이 그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주에 돌아다니는 먼지입니다. 그 먼지가 지구 대기권에 떨어지면서 불타면서 별똥별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처럼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겠죠. 우주에. 언제 많이 있느냐? 혜성이 지나가고 나면 꼬리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혜성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와 수증기 같은 우주 먼지들이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과 지구가 만날 때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우주 정거장에서 본 별똥별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가운데 보이는 이게 별똥별인데요. 자, 우주에서 보면 우주 정거장에서 보면 별똥별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재밌는 별똥별인데요. 우리는 위로 봐야 되는데 우주 정거장에서는 발 아래로 보입니다. 밤하늘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 저 극지방에 가면 볼 수 있죠. 오로라를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엔 그 규모에 놀랍니다. 그 규모에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한눈에 다 안 보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극지방 원주민들은 신의 영혼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물에 반사될 정도로 이렇게 밝게 빛나고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초록색 말고도 이렇게 붉은색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이 오로라의 원인, 이건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옵니다. 태양에서부터 태양이 빛과 열을 낼 때 핵융합 반응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입자들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 입자들이 지구에 오면 지구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이 대부분 튕겨나가지만 일부가 남극과 북극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그때 부딪힌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질문. 진짜로 저렇게 보이느냐? 사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찍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초록색이 나오는데 희미한 오로라를 보면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눈은 명암에만 민감하고 색깔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미한 빛을 보면 색깔을 못 보고 흑백으로 보여요. 오로라가 조금 밝아지면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이 선명하지만 역시 눈으로는 희뿌예요. 잘 안 보입니다. 색깔이. 점점 밝은 오로라를 봐야 돼요. 이렇게 어떤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오로라 정도가 돼야 사람 눈으로는 저게 색깔이 조금 보일 듯 말 듯한데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로라가 점점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오로라가 빨리 움직일 때를 오로라 댄싱이라고 하는데 오로라 댄싱 정도가 되면 드디어 색깔이 제대로 보입니다. 오로라 댄싱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 새로운 무늬 결이에요. 이 결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추는 속도가 몰강 소나타 사막장 정도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사실 오로라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로라는 이걸 봤다 끝이 아니고 그 뒤가 있어요. 진짜 오로라는 오로라 폭풍을 봐야 됩니다. 오로라 폭풍 때가 되면요, 갑자기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올라가요. 100배. 갑자기 이렇게 펑 하고 터지듯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이 오로라 빛에 물들어요. 오로라 빛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드디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죠. 이 오로라 폭풍 때가 되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 막 불타오르는데 이 장면은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3입니다. 탑3. 탑3 오로라였고 정말 핑크색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밤하늘에 이런 게 정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다들 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눈물을 흘렸지만 이 사진 보고 눈물이 안 나죠. 제가 사진 잘 못 찍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건 제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2예요. 이거 타임랩스로 찍었죠. 그래서
타임랩스로 찍은 건데, 그래서 오로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사진을 연속으로 계속 찍어서 타임랩스로 이렇게 핑크색 오로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이 장면을 직접 본다면 눈물이 나겠지만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 2를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이번엔 동영상으로. 오로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그죠? 오로라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특히 밝을수록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로라 폭풍 정도가 되면 이렇게 밝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혼을 빼놓죠. 아, 잠깐 초점 안 맞췄잖아. 이거. 지금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저도 정신이 나가서 사실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찍었죠. 자, 그 다음 오로라 보시겠습니다. 제 평생 봤던 오로라 중에 탑 1.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아, 마음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오로라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오로라가 너무 좋을 때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로라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껴버리고 그냥 눈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평생 봤던 기억 중에 가장 황홀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순전히 오로라를 봤던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로라 말고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은하수입니다. 여기 문경 돌린의 습지, 이것도 밤하늘이 아주 깨끗한 곳이죠. 바로 옆에 소백산 천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밤이 되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조금 아쉬운데요. 11월이라서 은하수가 좀 잘 안 보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태양계가 어디쯤 있느냐? 이쯤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쯤에 있어요. 이쯤. 그래서 이쯤에서 여름철에는 이쪽을 봅니다. 이쪽을. 은하수 중심부가 보이고 겨울철에는 이쪽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 밤하늘을 보니까 은하수가 되게 희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 차이가 이렇습니다. 이쪽이 겨울 쪽이고 저쪽이 여름 쪽이에요. 여름에 은하수가 잘 보인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겨울철에는 정말 맑아도 은하수 자체가 되게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1월에 축제를 하면 좀 춥습니다. 은하수가 안 보이지만 여름철에 축제를 하면 은하수가 잘 보일 테니까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상상도로 나사에서 그린 건데요. 우리 우주에서 우리 은하랑 굉장히 비슷한 게 어디 있을 거야 라고 나사 관계자들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우리 은하 상상도랑 되게 비슷한 은하가 저 우주 어디인가 있습니다. 저 우주 어디인가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죠. 자, 아까 봤던 바로 칠레에서 찍은 은하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은하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이 사진 한 장에 다 찍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있죠. 대마젤란 은하입니다. 대마젤란.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죠. 예, 그 위에 있는 소마젤란 은하.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 있느냐? 요건 좀 찾기 어려워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기퉁이 희미하게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럼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 4개 있는데 마지막 하나. 바로 은하수입니다. 우리 은하수죠. 우리 은하가 우리 단면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저 끝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오래전의 모습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빛이기도 하죠. 250만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그래서 저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빛이 250만 년 전의 모습이죠. 자,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재밌는 건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눈 한 번 깜빡할 때마다 우리한테
110km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속 110km의 속도로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1초에 110km씩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안드로메다 은하가 초속 110km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점점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크기로 보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이렇게 밤하늘에서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억 년 뒤가 이렇게 이 정도 보일 텐데 그 다음에 37억 년 뒤는 이렇게 크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점점 합쳐져서 우리 은하랑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억 년 뒤, 50억 년 뒤, 70억 년 뒤, 70억 년 뒤엔 드디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은하가 되죠. 자, 그 모습을 신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0억 년 동안 펼쳐지는 우주의 사연인데 동영상은 다음에 보시죠. 잘 안 돌아가네 이거. 예. 그래서 우주에는 70억 년짜리 시호를 한 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서 망원경으로 찾아보면 두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이건 안테나 은하라고 해서요. 두 은하가 합쳐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요거는 세 은하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작은 게 하나 있고 작은 은하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생지 은하라고 불리던가 하는데요. 이것도 은하 두 개가 합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트 은하도 있죠.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역시 두 은하가 충돌해서 합쳐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고리 은하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은하가 충돌해서 가운데 은하의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얘가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재밌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다음 충돌, 이것도 은하가 충돌해서 가운데를 뻥 뚫고 지나갔어요. 저 은하가. 그래서 은하의 가운데가 뻥 뚫린 저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은하가 충돌했습니다. 은하가 충돌해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은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통과되는 모습도 나사 과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찾아냈어요. 자, 이렇게 은하가 있는데 다른 은하가 통과하고 있는 모습도 우주상에서 찾아냈죠. 자, 이게 은하가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십억 년 단위입니다. 몇십억 년, 수십억 년 걸리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는데요. 주최 측의 요청으로 30분 만에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지구의 모습이죠. 밤하늘을 보다 보면 우리 땅이 같이 보입니다. 우리 지구, 아름다운 지구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30분 만에 맞춰드렸는데 주최 측의 의도에 잘 부합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밤하늘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주 이야기, 신비한 우주 이야기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